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영어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찐앤짱 공무원 영어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조이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진행해 드리고 있는 강의는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제 문법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문법 중에서도 이제 품사 중에서도 이제 접속사에 대한 강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제 강의를 해 드렸던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법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품사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명사를 강의했고요. 두 번째는 당연히 대명사를 강의했고요. 세 번째는 동사를 강의했고, 또 형용사를 강의했고, 또 부사를 이제 강의를 해 온 겁니다. 이제 그리고서 이제 오늘 드디어 6번째 강의인 이제 접속사 강의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접속사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는 등위 접속사라는 것이 있고, 하나는 종속 접속사라는 것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이제 지금은 등위 접속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등위 접속사에는 어떤 단어들이 있느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어떤 단어들이 있느냐 하면 대체로 우리가 5단어를 보는 거죠. and, 그 다음에 but, 그 다음에 or. 이것이 이제 대표적인 단어라고 한다면, 그 이외에 so나 for 같은 단어도 등위 접속사로 이제 쓰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등위 접속사가 하는 일이 뭐냐? 하는 일이 뭐냐 하고 말하면 연결을 한다. 뭔가를 연결을 한다. 그렇다면 뭘 연결하느냐 하고 물으면 가장 작은 단위, 단어, 구, 절, 가장 큰 단위인 문장도 연결하는데 이런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하나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것은 등위 접속사 중에서 and나 but이나 or가 전형적인 등위 접속사라고 한다면 이건 전형적으로 모든 것을 다 연결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등위 접속사 중에서 결과를 얘기하는 so, 그 다음에 이유를 얘기하는 for, 이런 것들은 문장만을 연결한다.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등위 접속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자체만으로는 설명할 것이 많지 않은, 문법적 특징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면 틀림없지만, 여러분들한테 아주 심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독해를 하려고 문장을 다루다가 만약에 등위 접속사를 만나면 뭔가를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문장을 길게 만드는 주범이 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독해를 하다가 문장에서 등위 접속사를 만나면 독해에 끼치는 영향이 훨씬 큰 단어가 등위 접속사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법적으로 등위 접속사는 중요한 것이 많지 않다. 그러나 어쨌든 등위 접속사가 독해하다가 만나면 문장을 길게 하는 아주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요. 굉장히 조심을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유형의 문제는 아니지만 괄호 속에 주어진 단어들은 다 등위 접속사가 주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단어를 만약에 우리가 어떠한 단어를 선택하는데 그 단어의 품사가 같다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등위 접속사로서 품사가 같다 이렇게 느끼면 이것은 결국에는 의미 문제밖에 안 되는 거죠. 우선 볼까요? 등위 접속사니까 문장에서 문법적으로 하는 일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장에서 문법적으로 하는 일이 같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의미로 접근해라. 그렇다면 which do you like better?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선택에서는 or를 쓰는 수밖에는 없지 않느냐 이런 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visit the website 우리가 문장을 동사로 시작하는 이런 문장을 뭐라고 하나요? 명령문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명령문이 and를 만나면 뭐가 될까요? 그러면이 되는 거고 or를 만나면 뭐가 되나요? 그렇지 않으면이 되니까 visit the 웹사이트를 한번 방문해 보시오. 디스카운트 쿠폰을 얻게 될 것일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그렇게 하면 이런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시냐 쏘냐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so가 만약에 등이 접속사라면 그래서라는 결과를 의미하면서 그 뒤에는 문장이 나와야 한다. 왜? so나 for는 문장을 연결하니까 왼쪽도 문장이요 오른쪽도 문장의 형태로 돼야 한다. 이런 하나의 주의할 점이 있다면 I overslept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늦잠을 잤다. I was late for the meeting. 미팅에 늦었다. 라는 말은 그래서 늦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다시 강의를 요약하면 다시 등위 접속사에는 이런 단어들이 있다. 이걸 먼저 설명을 드렸죠. 다시 한번 등위 접속사에는 이런 단어들이 있다. 등위 접속사 하는 일은 이런 역할을 한다.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은 말은 쉽지만 문장을 길게 만드는 주범이 될 수 있으니까 굉장히 독해를 할 때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단어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등위 접속사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법적 특징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다만 독해를 할 때 뭔가를 연결해서 문장을 길게 만드니까 우리에게 상당히 어려움을 주는 그런 단어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도 이제 보시다시피 괄호 속에 주어진 단어들은 이거잖아요. 요건 빼고요. 괄호 속에 주어진 단어들은 등위 접속사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면 등위 접속사면 단어를 선택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단어를 선택할 때 그 단어들의 품사가 같다는 것은 의미로 극복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의미로 극복하기 위해서 왼쪽을 보는 순간 이런 단어를 본다든지 이런 단어를 본다든지 또 이런 단어들을 본다든지 이런 단어들을 보면 우리가 소위 등위 상관 접속사의 관계를 느낄 수 있는 거죠. 일단 나와 있는 대로 보면 either라는 단어는 or를 만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not only는 but also를 만나는 거지요. 그 다음에 both는 and를 만날 거고 either는 or를 만나야 되니까 지금 만나질 못하고 있잖아요. 또 both는 뭐를 만나? both는 and를 만나야 되는데 and가 없고 neither는 뭘 만나나요? nor를 만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등위 상관접속사 여기서 하나 정리를 하면 1번에서 A든지 B든지 이렇게 되는 거고요. 2번에서 not only A뿐만이 아니라 B는 not only A but also B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에서 A와 B 모두로 어떻게 될까요? both A and B 이런 식이고 그 다음 4번에서 neither A nor B는 A도 아니고 B도 아닌 이런 정도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접속사 중에서는 이렇게 되잖아요. 이제 접속사 중에서는
등위 접속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종속 접속사라는 것이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접속사 중에는 등위 접속사라는 것이 있어서 뭔가를 연결하기 때문에 문장을 길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또 접속사 중에서 종속 접속사는 절을 만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면 가령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나 수식어가 단어로 이루어져 있다면 문장이 짧을 수 있는데 어떠한 문장의 구성 요소가 뭐죠? 만약에 문장의 구성 요소가 단어로 이루어져 있고 절로 이루어져 있으면 이것도 역시 문장을 길게 만드는 주범 아니겠느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문장에서 서술어를 제외하고 가령 이런 거잖아요. 주어나 이런 거는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나 그렇지 않으면 수식어의 대표는 뭐가 있는 거예요? 형용사나 부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문장의 구성 요소가 이런 거죠. 구성 요소가 뭘 만나서 접속사를 만나서 뭐의 형태가 되면 절의 형태가 되면 당연히 문장은 길어지게 돼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런 것이 문장의 구성 요소가 어떠한 단어로 이루어져 있다. 단어로 이루어져 있으면 문장은 당연히 짧은 거고요. 짧으면 그런대로 좀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가령 형용사 한 단어면 좋을 걸 형용사 절이 된다든지 부사가 한 단어면 좋을 걸 부사 절이 된다든지 하면 문장이 길어지고 의미도 어려워지는, 따라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등위 접속사는 또 그래도 쉬운 게 등위 접속사는 뭐 5단어 내지 6단어만 잘 알아두고 등위 상관 접속사만 신경 쓰면 되지만 이 종속 접속사는 굉장히 다양하고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이 많은 부분이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접속사에 대한 개념은요, 문법적인 것보다는 독해를 대비하기 위한 그런 개념이 훨씬 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오늘은 이제 길어지기 전에 이 페이지만 강의를 하고 내일 이어서 종속 접속사에 대한 강의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자, 우선 가보시죠. 다음 문장에서 접속사를 찾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학습 목표 접속사에는 어떤 단어가 있느냐, 이게 첫 번째 학습 목표잖아요. 두 번째, 그것에 따라 절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 또 세 번째는 절의 종류가 도대체 뭐냐, 이런 것을 꼭 가려야만 우리가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접속사를 찾아 절을 이루는 것은 결국에는 왜 이런 게 중요할까요? 이것은 결국에는 읽기, 문장을 읽는데 중요하지만 절의 종류라는 것은 왜 중요할까요? 이것은 표현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무슨 절이 어디에 쓰였느냐에 따라서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1번에서도 잘 보면 접속사가 어떤 단어가 접속사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that이라는 단어는 4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가장 흔한 게 접속사고, 두 번째 흔한 게 치시 대명사고, 세 번째 흔한 게 치시 형용사고, 네 번째는 부사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되잖아요. 만약에 that이라는 단어가 빈도 순서니까 만약에 that이 접속사라면 이런 거잖아요. 접속사라면 접속사 뒤에 주어 뒤에 동사
동사 뒤에 동사만큼 이만큼이 하나의 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하면 절이란 이거잖아요. 절이란 10중 8구 접속사 뒤에 주어와 서술어와 서술어 속에 있는 동사만큼으로 이어지는 것이 일단 절 크기의 기본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 기본에서 조금 벗어나는 것은 잠시 후에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접속사는 that이다. that에 따르는 절은 이만큼이다. 이것이 is라는 동사의 주어 역할을 했기 때문에 주어 자리에 쓰인 명사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WH는 10중 8구 접속사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접속사가 주어를 달고 동사를 달고 그만큼을 달아서 절을 이루는 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이 비동사라는 비동사가 이 형식을 이루는 주격 보호에 쓰였으니까 명사절이다. 이런 식이고, 세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WH는 접속사 역할을 많이 하니까 그 뒤에 주어 그리고 동사, 동사라면 타동사에 뭐까지 읽을까요? 목적어 이만큼의 절을 이루는데, 우리가 know가 동사고 동사 중에 타동사고 타동사의 목적어가 되는 명사절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절의 종류는 명사절은 명사절인데 주어에 쓰였고 목적어에 쓰였고 주격 보호에 쓰이는 그러한 역할에 따라, 그 역할에 따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주격 보호 명사냐 명사절인데 주어냐 주격 보호냐는 문장에서의 역할이 뭐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표현에 영향을 끼친다. 네가 의사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이렇게 될 것이고, 네가 왜 그와 같이 행동을 했는지, 네가 그와 같은 행동을 한 이유이다. 뭐 이렇게 간다든지, 네가 그 일을 언제쯤 끝낼 수 있는지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름대로의 쓰임새에 충실한 표현을 해야 되겠다. 내일은요, 왜냐하면 이 절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하면 오늘 강의가 너무 길어질 수 있어서요, 우리가 종속 접속사에 대한 강의는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종속 접속사에 대한 강의를 좀 더 이어갈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